자,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현재 롱을 잡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서는 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방향성 쫓아가다가는 까딱하면 그냥 청산만 계속해서 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정찰병부터 진입을 시켜놨고요. 차트를 지금 봤을 때 4시간 봉을 쭉 당겨서 보면 이번 하락을 하면서 어떤 유동성을 잡아먹었는가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두 군데에 있는 외부 유동성 땄죠. 이번 하락을 통해서 원웨이 돌파를 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진입한 개미들을 모두 청산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가 유의미한 유동성을 흡수했던 자리다. 그리고 이전 장을 바라봤을 때 해당 구역에서 올라갈 때 하나의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이 정도의 FEG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FEG가 뭐가 되냐?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왜냐? 음봉이 내려오면서 개미들이 타지 못한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내려올 때 생긴 FEG는 어떻게 다시 올라갈 때도 저항이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원웨이로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을 한 번에 따주는 더 높은 고점이 생깁니다. 초크가 생겼다는 뜻이죠. 자, 그 뜻은 무엇인가요? 이 FEG가 다시 이 양봉의 FEG로 바뀌면서 IFEG, 즉 뭐냐? 이전 저항이 됐던 곳이 한 번에 더 높은 고점으로 뚫리면서 더 단단한 지지가 됐다는 뜻이죠. 자, 이걸 지금 제가 왜 설명할까요? 지금 반등한 자리가 이 FEG의 반등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확대해 보면 FEG의 중단선 C라고 불리죠. FEG는요 중단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반등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반등이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 안 먹으면 바보가 되는 절대적인 롱 자리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매매를 하면서 방향성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매매 전략을 맞추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금 자리가 아래로 한 번 더 털릴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롱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이트한 손절가를 잡으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장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차트에서 여러분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매매 전략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진짜 좋아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신 분들 이번 장에 있어서 정말 제가 방향성에 있어 여러분들과 인사이트적으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여러분들에게 실이 되는 인사이트를 드린 적이 없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장과 저번 장은 같은 구조, 상승 세기형 패턴을 보이면서 가고 있었고 똑같이 하락, 아래쪽에 하단선을 뚫으면서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미들은 숏 혹은 하방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게 현 상황에 대한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이대로 하락이 패닉셀처럼 이전 30%의 이러한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전 장에서는요, ETF가 유출이 되고, 즉 기관 자금은 나가고 개미들은 계속해서 이 기관이 던진 물량을 사는 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펀딩비를 확인해보면 이전 고가에서 가격을 올릴 때 ETF는 출금이 됐지만 개미들은 양전, 롱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장은 어쩌죠? 계속해서 3월은 ETF가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개미들은 숏을 봤던 반대의 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ETF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1월을 보시면요. 1월 달에는 어떤 장이었죠? 가격은 올라갔지만 ETF는 유출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 4월 장에서는 어떻나요? 개미들은 숏을 봤지만 ETF는 유입이 되는 장이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번 장은 이란 전쟁이라는 전쟁 매크로 이슈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개미들은 던지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는 장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3월에 블랙록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이전 장과 똑같이 이 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능성을 가지고 롱에 근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의 자리가 반등 자리가 맞는 것인가? 조금 더 보기 편한 이런 차트를 위해서 8시간 봉으로 왔고요. 실제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에서 만들어진 이 해당 FEG는 다시 한번 큰 양봉으로 이전 고점을 따주면서 어떻게 새로운 FEG, IFEG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하락에 해당 유동성, 이전에 따지 못했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구간은 롱을 보는 구간이 확실하다.
자, 그럼 이제 1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이전 저점, 외부 유동성을 땄다면 이제는 이 내부에 있는 유동성들을 따면서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자리에서 4시간 봉을 기준으로 음봉이 빡 박았을 때 FEG를 만들었죠. 자, FEG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립니다. 갑작스런 양봉, 갑작스런 음봉이 터졌을 때 솔직히 여러분 따라갈 수 있으세요? 이건 세력이 만드는 자리죠. 그랬을 때 개미들이 추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갭, 텅 빈 구간이 생겼다. 이것을 FEG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보통 이곳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이 자리, 우리가 유동성이 모여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적절한 반등장이 나왔다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매도 FEG에서 똑같이 반등 구간 저항이 심하게 작용하는 지지 저항 구역인 이 미들라인 CE 구역에서 도저히 매수세가 받쳐주나요? 볼륨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만들어내면서 개미들의 즙을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도 세력들이 자신의 구역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자리를 줄 때마다 소폭, 비중과 레버리지를 낮춰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기점, 지금 보시고 계시는 73.8K, 74K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가 또 하나의 조건을 두고 지금 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한 상태이고 5%의 레버리지로 소폭 정찰병을 보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실시간 매매일지에 따라서 철저한 시드 방어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롱 자리가 맞다라는 차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새벽에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포지션 진입 완료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 드리면서 아마 자기 포지션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께 공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실시간 포지션은 제가 매매일지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브리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트에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하셔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FEG의 중단선을 따줘야 됩니다. 왜? 내부 유동성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현재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롱을 잡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FEG를 돌파하는 이 마이너스 막바지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아놔야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원래 74K를 마지노선으로 봤던 사람인데 이 74K가 무너지면 뭐라고 했죠? 아래쪽에 있는 확장형 패턴. 자, 날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채널의 하단 계속해서 내려오는 곳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죠. 자, 이렇다는 것은 이 74K가 뚫렸을 때 무엇? 이 쐐기 패턴을 이탈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확장형 패턴을 건드리러 갈 것이다. 이 마지막 구간을 채웠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우리는 손절을 쳐야 됩니다. 왜? 이 아래에 받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아래에 받아줄 수 있는 매물대 70K 뿐인데요. 이 자리까지 계속 물타기? 그러기에는 지금 매크로 이슈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즉 무슨 말이냐? 롱을 봐야 되는 자리임은 차트를 봤을 때 확신할 수 있지만 여기에 100%를 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시드를 위해서 아래쪽에 하방 방어를 하면서 본전 로스를 걸어두던가 아니면 타이트한 손절가를 걸어두고 하방에 다시 주워 담는 이러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저의 영상에서 인트로 말씀드렸듯 아래쪽에 있는 이 세력들의 매물대 70K 매물대를 훼손시키면서까지 하락을 할 이유가 이전 장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고래들의 포지션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의 고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델타 지표인데요. 이것을 확인했을 때 개미들보다 롱을 보는 고래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쇼 포지션을 치는 매도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은 개미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다만 차트에서 조금 더 대비해야 될 하방에 대한 이유, 우리가 아래쪽을 보면 지금 호가창을 봤을 때 72K 라인에 뭐가 있다? 매수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추격하는 이 고레버리지 개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개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보고서도 알 수 있겠죠. 청산 지도를 봤을 때 지금 고레버리지를 치면서 따라오는 추격롱 개미들이 많다. 자, 이랬을 때는 세력이 이것을 감고 가는 차트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에서 여러분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칠 때는 아니다. 그리고 현저히 지금 쇼 물량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던 게 있다면 우리가 이번 달 안에는 이전 SR 플립 이 자리를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자리는요. 우리가 이번 더블 탑 패턴 아래를 찍고 다시 꼭지점을 만들고 W를 그리면서 상승하는 패턴이죠. 이랬을 때 해당 꼭지점은 주요한 SR 플립과 넥라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전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내려갔을 때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R 플립이 말 그대로 이전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금 자리에선 뭐가 될 수 있다?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간 즉시 뭐가 됐습니까? 저항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 5월 안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유리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레버리지를 소폭으로 낮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호재 정도 하나는 붙어줘야 여러분 솔직히 상승을 하겠죠.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뭔가요? 자, 가장 큰 것은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합의입니다. 지금 쿠바 전쟁을 승인하나마냐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 이러한 찌라시들도 돌고 있죠.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란의 뒤에 있는 건 누구죠? 중국이죠. 자, 중국과 이번 미국의 회담이 어땠나요? 중국이 이란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중국은 이란에게 기름을 싸게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강점이었죠. 여러분 보시면 테무나 알리 가격 굉장히 쌌죠. 자, 근데 요새 가격 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도 더 이상 이 기름을 싸게 받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가속화될 때 제조업으로 살고 먹고 있는 이 중국이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은 중국에게도 좋지 않은 정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봅시다. 중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갖다 줄 수 있을까? 없죠. 트럼프에게도 이 전쟁은 계속 끌어봤자 좋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합의를 해야 되고 결국 종전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빠져나간 ETF들이 다시 들어와서 한 번에 상승시킬 수 있는 이 스퀴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차트를 봤을 때도 제가 그랬죠. 자, 저번 차트에서는 ETF가 유출된 장에서 시작을 해서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서 올려서 이 패닉셀을 먹으면 내려왔던 장이었고 이 자리에 들어온 주체, 3월의 주체는 누구냐? 블랙로, 바로 기관이란 뜻이죠. 기관이 올리면서 어떻게 개미의 물량을 받아먹은 장이라는 겁니다. 현저히 다른 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ETF 출금이 나온다고 한들 이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뺏겠어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의 ETF 유입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는 것을 모조리 매도했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하락이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훼손하면서까지 내려갈 하락이냐? 저는 가능성을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없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70K까지 내려가는 이 하락세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 여러분들과 실시간 브리핑룸을 통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링크 통하셔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 보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